말씀드릴 내용은 담석의 진단 및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하시고 나면 조금 노곤하시고 할 텐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식사 후에 이제 뭐 자주 체한다든지 또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석이란 이 담낭, 그 쓸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라고 하면은 필요할 때 담즙이나 어떤 것을 내보내는 그런 건데요. 주로 이제 담낭은 지방식이를 하는 경우에 담낭에 저장된 담즙이 이제 십이장으로 배출돼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석이란 거는 이런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침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딱한 돌이 되는 것을 저희가 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석증의 빈도는 우리나라는 한 4%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에서요. 지금 2013년에 보면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6에서 7% 증가되고 있고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거의 뭐 수십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담석인지 모르고 병원에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진단을 받으시냐면 대부분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에 가셔서 위내시경을 하시고 별게 없다고 염증약이나 위염약을 드시고 몇 개월이나 또 아프시면 또 가서 검사를 하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거나 해서 담석증을 진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비용이 많이 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담석을 정확히 알고 증상이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금 담석증은 지금도 아마 여기서도 본인이 담낭에 담석이 있는 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담석은 갖고 있으면 한 20% 정도에서 증상이 발생하고요. 매년 증상 발생 가능성이 한 1 내지 2%로 되어 있습니다. 담석의 종류는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 갈색석 또는 흑색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게 아주 좀 이렇게 맑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고 이런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보이는 것을 흑색석 또는 갈색석 담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과일 중에 뭐 열매 중에서 오니 모양으로 해서 오니 모양으로 됐다 해서 콜레스테롤 담석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고요. 최근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체중이 갑자기 는다든지 오히려 또 체중이 감소해도 생길 수 있고요. 임신 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연령 증가 자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가 많죠. 다이어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원리를 아시면은 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실 텐데요.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런 담즙 안에 성분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외에 담즙 저류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이제 담즙산이 증가되면 갈색석 담성이나 색소석 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못 맞추는 그런 상태에서 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색소석 담성은 이제 과거에 좀 많았죠. 그래서 요즘엔 많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간경화, 간디스토마, 연령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석 중에서도 이제 간내 담석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우물 같은 거 드시거나 하면은 그 대장균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가 누적이 되거나 하면은 그 몸 안에 이런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생충, 이제 간디스토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어디 무슨 민물회 축제에 가셔서 이제 드시고 나서 이제 이런 간디스토마가 이제 나온 사진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간디스토마나 그런 거에 의한 그 염증에 의한 색소성 담성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담낭에 슬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보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석은 아닌데 뭐 돌가루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생기는 경우가 뭐 수술하고 금식을 좀 오래 했던 분이라든지 좀 뭐 임신하고 그 다음에 좀 소화 안 됐을 때 보셨을 때 이런 초음파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한 14% 중에서는 담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러지가 있는 분들은 좀 초음파를 한 3개월, 6개월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거를 이제 슬러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오래되면 이제 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이제 복부 초음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복부 초음파는 검사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 개원가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담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고요. CT상에서는 안 보이는 담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검사자가 경험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원래 보시던 병원에 계속 보시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초음파를 보면은 이렇게 이 쓸개인데요, 담낭 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개 돌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석이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환자인데 보시면은 이 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자, 초음파에서는 이런 투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석을 진단할 수 있고요. 이 환자는 담석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좀 복부 비만이 있거나 배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초음파가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딱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거의 95% 내지 97% 정도의 진단율이 있지만 2~3% 정도에서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에서 우리가 CT 검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담석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반된 주위 병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담낭벽이 두껍다든지 추장을 볼 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현재는 이제 CT를 보시면 이게 담낭에 있는 담석입니다.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같이 담석이 보이고요. 이제 이 환자는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CT는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위 장기와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담석이 있지만 CT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담석은 성분이 이 담즙하고 거의 CT상에서 그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초음파 하시고 CT를 보면 CT가 더 정확한데 왜 담석이 안 나왔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CT상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검사가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조금 이제 더 심하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거나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담낭에 있는 돌이 담도라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요. 이와 같이 초음파가 내시경 끝에 달려 있어서 수면 내시경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검사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외부 병원에서는 초음파에서 이제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담낭의 용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돌이 있을 수 있고 혹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담석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용종은 저희가 1cm 이상이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였고요. 이분은 외부 병원에서 크기도 크고 용종 같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 오셨던 환자입니다. 왜냐면 그림자가 없고 해가지고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저희 초음파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용종과 담석의 치료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내시경으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쓸개의 주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쓸개 주머니 안에 있는 이제 담석을 담낭 담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서는 어느 경우는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뭐 기름진 걸 드시고 밤에 갑자기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담낭에 있는 돌이 이렇게 굴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총담관이라는 이 길쭉한 길에 이 돌이 있으면은 이 담즙의 길을 막게 되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뇨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 통증은 경험한 분은 평생 못 잊는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응급실 오실 정도로 심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자체도 되게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담관 담석, 그래서 길에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또 환자분들이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초음파 내시경을 진단하고 이제 뭐 내시경으로 돌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담석 자체에 의한 증상과 합병증의 증상이 있는데요. 담석증의 복통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명치 부분,
왼쪽이나 우상복부 오른쪽 이제 그 위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과식하고 나서 좀 아프시다는 분이 있고요. 또 주로 밤에 아프신 분이 있고, 통증의 강도는 심할 때는 아파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깨시고요. 그래서 오심과 구토도 동반할 수가 있고요. 주로 한 30분 정도 가는 거로 시간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담낭염이 오기 전에 담석이 한 통증으로 통증이 하루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한 30분 정도 갔다가 멎어지죠. 멀쩡해지죠. 그래서 본인은 아픈데 그 다음에 또 멀쩡하거든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꾀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팠다가 또 멀쩡하게도 식사하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담도나 어디 길에 막혔다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그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땐 심하지만 아닐 땐 또 멀쩡한 그런 식의 증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생생활에 제약이 있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셔서 거의 소용이 없고요. 대부분 응급실 와서 진통제를 맞으면 좀 좋아지시죠. 그렇게 하고 또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특별한 검사를 못하고 하면은 또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 한번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담석에 있는 통증을 본인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통증이 있다 하면은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석 통증의 감별 진단은 뭐 궤양, 위장, 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관에 있는 요관석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석증에 이제 합병증으로는 황달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담석을 갖고 계시는 걸 아시는데 피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예전에 안 그러다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합병증이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는 오심, 조기 포만감, 상복부 불쾌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석이 모두 증상을 유발하는 그건 아니고요. 대략 그 여자분이 다발성 담석이고 좀 습관이 과식을 하는 경우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 환자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돌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거는 죄로 보시면은 과식을 한다든지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다든지 밤에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담낭의 담석은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 무증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암으로 생기는 경우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무증상 담낭 담석을 다 수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뇨 환자분들은 수술하라고 한 10년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담낭의 염증에 의한 담낭염, 급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용종이 동반된 경우, 그다음에 담석이 한 3cm 이상으로 클 경우, 그다음에 담낭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복강경으로 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강경으로 해서 하면 외과 선생님이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서 이 큰 모니터로 담낭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고, 이와 같이 요즘에는 이제 구멍을 한 3개 정도 내서 하나는 배꼽 주위에서 흉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복강경으로 3개 구멍을 내다 요즘에는 배꼽을 이용한 단일공 수술을 해서 이제 흉터가 좀 절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피부에 어떤 그런 흉터가 남는 그런 빈도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성 담낭염은 이렇게까지 안 가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담석이 있어도 괜찮거니 하시다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상복부 통증이 없고 급성 담낭염은 외래로는 절대 못 오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담낭염이 심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수술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서 수술에 위험 부담이 있다든지 고령이신 분들, 그다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그 담낭 안에다 이렇게 스텐트를 관을 넣거나 이 콧줄로 해서 빼서 좀 이렇게 그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분은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보시면은 염증이 워낙 심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이제 피부를 통해서 담낭을 배액을 합니다. 근데
외과에서는 너무 수술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게 그 십이장하고 담낭을 연결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텐트라고 해서 관을 하나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담낭염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오는 거거든요. 돌이나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우회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담낭 수술한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수술,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로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수술을 할 때 그러면 첫 증상이 발현하면 이제 아팠을 때 바로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대략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증상이 있을 때 하라고 권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통증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1년 내에 다시 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아팠다가 또 이제 멀쩡할 때는 괜찮아서 아, 수술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내에는 70% 정도가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통증이 있거나 하면은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담낭 수술할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냐면은 대부분 이게 담낭을 띄면서 아까 담낭의 저장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담즙이. 그러니까 담즙을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담즙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담즙이 십이자고 많이 내려오고 위로 역류되면서 속쓰림이 있고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2, 3개월 지나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데 수술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낭 용종이 있거나 돌이 큰 경우, 그다음에 담낭벽이 지나치게 두껍다는 건 뭐냐면 쓸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낭벽이 두꺼우면 암하고 감별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원이 연수 강좌 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증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진을 해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은 증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체한다는 분도 있고 뭐 좀 따끔따끔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증상과 환자분의 포상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문진을 제대로 잘하고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식사하고 관련되는 걸 물어봅니다. 과연 식사하고 관련되는지, 뭐 기름진 거 드셨을 때 어떤지. 그래서 대부분 증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서 이게 아주 확실한 담석의 증상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증상을 있는 분이 이제 담석을 수술을 하고 담낭을 제거를 하면 그 환자분이 증상이 안 좋아지면 아주 난감하죠. 담낭 떼었는데 내가 이거 수술했는데도 증상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증상이 애매한 경우는 좀 더 경과를 보면서 저는 수술을 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한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전부 담석 용해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담석에 의한 경우는 한 대략 3개월 정도면 약을 드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담낭 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담낭 담석은 그러니까 응급 상황은 아니죠. 근데 담낭염이 급성 담낭이 오기 전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상담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담낭에는 돌이 이 담도로 내려오면서 통증이 심하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뭐 밝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아플 때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올 수가 있거든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래서 그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 이렇게 아프시면은 식사를 한 2, 3일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아 괜찮거니 하고 하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이러면 응급실로 오세요. 아프셔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 식사를 안 하시고 하면 괜찮으니까 진단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담도 결석이 많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하면은 이게 좀 폐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은 근처 병원이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담도에 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CT상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이 환자는 아마 담낭 여기에 돌이 있는 게 굴러내려서 밑에 있는 거죠. 이러면은 통증도 있을 뿐더러 췌장염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입구를 막으면 주위에 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염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왔는데 원래 담석이 있었는데 담낭에 돌이 없다. 그런데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아 돌이 빠졌나 했는데
그 요로결석하고는 달리 담도에 있는 돌은 잘 안 빠집니다. 빠지는 경우는 거의 초장염이 오거나 하고 빠지고 나면은 좋은데 대부분 큰 돌, 조그만 돌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중간, 한 저희가 5mm 이상의 돌은 담도에서 안 빠지거든요. 이제 환자분 따라서는 맥주 먹으면 빠지지 않냐. 담도의 돌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담도에 있는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즙 정체 수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검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돼 있는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이거는 담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담도 통증과 이 간 수치는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에서는 담도에 돌이 있어도 그런 간 수치는 정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담낭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은 통증은 있지만 아무것도 CT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이 담도에 있는 돌을 진단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걸리고 응급실을 4번인가 가고 환자분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간에 고름이 잡혔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CT상에서도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초음파 내시경 진단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돌이 담도에 있었으니 많이 아프셨겠죠. 근데 그만큼 담도에 있는 담석은 그 의사나 환자분들 주의 깊게 진단을 못하면 좀 지연돼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제거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도결석은 거의 95% 이상 다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담도 내시경, 특수 내시경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돌이 아주 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담도에 있는 돌 때문에 염증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폐혈증이 오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름을 좀 빼주는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저희가 이제 그 코에다가 이제 콧줄을 넣습니다. 담즙이 잘 배액되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 돌이 굴러내려온 거거든요. 담도에. 그래서 내시경으로 제거합니다. 보면은 콜레스테롤 담성은 아까 보였지만 이렇게 노랗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시면은 환자분이 갑자기 상복부나 우상복부 통증이 있고 열은 없으면서 피 검사를 했더니 좀 담즙 정체 수치가 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담낭 담석일 수가 있는데요.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열이 난다 하면은 이거는 담도에 돌이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낭에 돌이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의식이 춥다 그러면은 그리고 간수치 올라갔다가 이 담낭에 있는 돌이 좀 밑으로 내려왔구나. 그렇게 하면은 가까운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돌이 밑에 있는 췌장 입구를 막으면은 췌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이때는 통증이 계속 갑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움츠려드는 거죠. 이게 배를 못 피거든요. 췌장염이 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에 있는 담석은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하지만 이와 같이 증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담석에 의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동반돼서 담낭벽이 두껍거나 용종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담낭 절제술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복부 통증이 있고 담석에 통증이 맞다고 하면 담낭 절제술을 당연히 권유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담도 결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담낭에 뿐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담낭의 절제술 전에 담도 내시경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한 후에 담낭 절제술을 권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